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도윤입니다. 자, 시장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출연을 하는 다른 더 마스터 수요일 코너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235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그 시점에서 움직여주면 2400 이상도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왔는데 진짜 2400 이상으로 왔습니다. 이제 당혹스러웠던 시세가 오히려 지나가 버리면 많은 투자자들이 빠르게 현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은 1800대에서부터 재발락, W 내지는 L자형 코로나를 주 모멘텀으로 계속 보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포지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시장에서 완전한 패자가 돼 있고 그분들의 포지션이 지금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관론자들까지도 포지션이 상방 내지는 긍정론으로 바뀌는 시점이니까 아마 곧 기술적 조정 정도는 나올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진행되는 양상으로 봐서는요. 아직도 우리가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은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수의 움직임이나 종목들의 양상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와 버리면 시장이 단숨에 꺾이긴 어렵습니다. 일정 스케줄 자체가 제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11월 3일 미국 대선의 중요한 스케줄 하나 포인트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9월 15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요. 이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매도 규제를 계속 연기를 한다거나 공매도 금지 시점을 좀 더 늦춘다거나 공매도 재개 시점을 그러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시작된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건 아닌데 수급에 지금으로서는 매수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쏠림이 강했던 장세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은 공급 강화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종목들의 시세 탄력이 내는 좀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런 시점이 이제 9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초까지니까 한 8월부터는 조금은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 조정의 패턴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오늘 리뷰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 지수는 오늘 2,418포인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갭런입니다. 코스피 지수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갭 상승이 지금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갭 상승이 자, 고점 돌파가 여기 지금 2270대였죠. 여기가 2200, 왜 안 되지? 터치가 안 되네요. 2270대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요 자리가 요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2270대. 2270대를 돌파한 시점에서부터 갭 상승이 여기 보시면 여기 한 개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오늘 하나. 갭 상승 3개 나왔어요. 시장 지수가 양봉이 지금 6개 나왔고 그 6개가 나오는 시점에 갭 상승이 3개가 포함이 됐다.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여기서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과열을 해소하는 기술적 조정은 이제 임박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위쪽으로 좀 더 가더라도. 근데 기술적 조정입니다. 기술적 조정. 이 기술적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체크해야겠지만 저는 2100선을 최대로 봤는데요. 이렇게까지 만들면 이 2100선 조정의 하단 목표치도 조금은 올라갑니다. 오히려 한 2150 맥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 조정폭입니다. 이후 기술적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 이하는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게 안 되죠.
이 이하까지는 내려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디선가 기술적 조정은 나오겠지만 아직은 과열 양상이라고 볼 정도이지 현재로서는 조정의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주의해야 되는 요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요소들은 이런 부분들은 약간 경계를 하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정 신호는 없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익을 더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 지수가 설령 오늘 2430이 고점이고 앞으로 2430이 당분간은 고점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당장 중단될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까지도 더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 예상이지만 이 부분을 좀 봅시다.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약해져 있는데요. 아주 양호하고 좋은 움직임 유지하고 있죠. 5일선도 훼손이 없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뭐 조정이니 어쩌니 저쩌니 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최소한 5일선도 훼손이 없는 시장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뭐 과열이고 뭐 신용 잔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그러한 모든 조심스럽고 경계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들도 조정이 시작됐을 때 파괴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주변 여건들이 다 경계감을 강화하는 모든 여건들이 다 주변 여건들이고 실제로 시세 즉 시장의 움직임은 아직 매도 신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급 보시겠습니다. 월봉 잠깐 보죠. 이거 지금 코스피 종합 월봉입니다. 여기서 이제 채널이 완전히 돌파가 돼 있죠. 완전히 이제 추세 전환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이하까지는 일단은 생각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3년짜리 하락 채널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5개월짜리 상승 이후에 뭐 미국 대선 시점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건 기술적 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최대치로 거기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한 2230 정도까지 오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달 코스피 지수가 지금 7.5% 양봉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월간 상승률로는 뭐 거의 얼추 다 나오지 않았나 싶은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월간 오늘 조작이 잘 안 되네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월간 상승 채널의 이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시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뭐 이달에 오히려 버티면은 다음 달에라도 이렇게 음봉으로라도 밀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제 왔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그리고 수급은 뭐 외국인 다른 거보다는 요거 오늘도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객 예탁금 49조 요거 유지돼 있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탁금은 더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46조, 47조에서 조금 더 들어오긴 했네. 그죠? 저 원래 애초에 50조까지 이 구조로만 갈 거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왜냐면 부동산 쪽에 대한 규제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돈이 뭐 증시로밖에 갈 데가 없죠. 그리고 이번 지난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도 뭐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엄청난 어떤 토지 보상금이 나와가지고 그 돈이 다시 또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증시로 계속해서 자금이 좀 머물러 있는 요 양상이고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가 요게 지금 코스닥이 지금 7조 9천억 정도까지 왔고요. 전체 신용잔고가 15조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신용잔고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49조. 신용잔고가 아주 높은 수준인 건 계속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신용이 지금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요즘 종목 변동성이 대단히 큽니다. 신용 비율이 높고 예탁금까지 많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높고 예탁금이 적으면은 하단 스트레스 엄청 강력해지는데 예탁금이 많다 보니까 상하단이 다 지금 움직임이 강해요. 신용을 쓰는 매매는 아무래도 좀 아주 적극적인 트레이딩 내지는 고변동을 추구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위로도 공격적이고 아래로도 공격적인 대응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가 체결 방식 자체가 아주 공격적으로 위로 사고 공격적으로 밑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용 쓰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 계좌 수도 많고 잔고도 많다 보니까 종목들의 등락이 좀 커져 있다. 근데 이 상하방 모두 해당됩니다. 이게 하락 쪽으로 약간 꺾이고 종목들이 좀 위에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 신용 물량들은 단기적인 악성 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잔고 15조 수준으로 많다는 건 계속 인지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세에서 특히 이제 뭐 좀 과열권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혹은 투기성 내지는 그 뭐랄까 꿈의 크기가 좀 큰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다. 위, 아래 모두가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건 회전율입니다. 회전율.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코로나 직후에 그때 아마 제가 5월 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1,400대를 찍고 1,900까지 올라왔는데도 회전율이 40%가 채 되지 않는다. 과열이 아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아마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회전율이 6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회전율이라는 게 예탁금 회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인 예탁금은 47조에서 뭐 49조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오늘 19조까지 나왔어요. 회전율로 봤을 때는 이제 슬슬 이제 과열 양상으로 전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인지하셔야 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급락은 없습니다. 당장의 급락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겠으면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20년 넘게 시세를 보면서 이런 패턴에서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고점이 나오더라도 시장 지수는 일단 위쪽에서 이렇게 웨이브형 구조가 될 것 같고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막 지금 막 단기 과열해서 막 흥분해 있는 시세를 쫓아가거나 하는 걸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얘기니까 그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잠깐 봅시다. 이런 거는 이제 늘 보여왔던 시장에서 늘 보여왔던 이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물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거든요. 뭐 작년부터 연말부터 많이 작년부터 이렇게 외국인 선물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올해 1월 달부터를 데이터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보세요. 외국인들은 주식은 우리 개인들은 주식 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주식 다 팔아버리면 되죠. 외국인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막 장이 좀 안 좋다고 다 팔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에서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지수 그 자체를 매매를 하는 것이고 시장의 방향 자체에 대한 포지션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보일 때는 하락 쪽에 베팅을 해서 거기서 하락 쪽에 차익을 내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가 손실을 해칭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환해칭도 하고 선물 해지도 하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해칭 포지션으로서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 롤링을 많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늘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장 지수의 메이저는 외국인이다. 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메이킹 포인트는 아직 외국인들은 하락 쪽에 대한 뭐 특별한 준비를 한다거나 선행적인 움직임이 일단 없다. 그래서 지금 지수 2,400도 넘어왔다고 해서 뭐 제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늘 말씀드리죠. 장이 좀 이렇게 가니까 뭐 또 폭락이니 급락이니 한번 용대 보려는 막 전문가하고 투자자들이고 있는데 잘 가는 시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밑으로 막 포지션 잡는 그거 정말 초보적인 발상이에요. 오히려 시장은 추세가 이렇게 강화될수록 이 강화된 추세가 갑자기 돌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아직은 뭐 이렇게 돌발적인 뭐 급변동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멋대로 그림인데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제대로 넘어와서 위에서 한 2,300대 이상에서 좀 머물러야지 뭔가 가격 조정이라도 좀 준비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조정이 패턴이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다가 가격 조정이
이렇게 올라온 경우에 가격 조정 먼저 받고 여기 뒤에서 기간 조정 나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서 그냥 기간 조정 먼저 받고 나중에 가격 조정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일단 당장은 요 케이스가 아닐까? 뭐 위에서 기간 조정을 먼저 받고 나서 조금 가격 조정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식의 기술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뭐 올라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조금 약해지는지를 좀 체크하자인데, 자, 제가 주도주를 항상 여러분들께 아주 계속 강조드렸죠. 2차 전지, 인터넷 이쪽 주도주만 체크하면 된다. 우선 그쪽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된다라면 현금화라 그랬는데 이 의견 수정입니다. 왜?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순환매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오늘도 고점입니다. 오늘도 고점인데, LG화학은 고점인데 삼성 SDI가 지금 못 따라갔죠.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존, 테슬라 이런 주가들이 조금 약해지는 양상이 있고, 밸류에이션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더마스터 지난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약간 부담스럽고 S&P 다우가 좀 편안한 위치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성장 주도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 단기적인 밸류가 너무 가격이 급하게 올라와서 단기 가격 부담을 좀 해소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LG화학이 오늘까지 상승을 했는데, LG화학이 예를 들어서 약간 뭐 5일선이 깨진다거나 이런 약간 휴식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시장 지수의 상방 강세는 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좀 대치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LG화학은 오늘 강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줄었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시세를 쫓아가지 못했고,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도 아직 5일선은 살아 있어요. 아직 2차 전지 라인 살아 있고, 인터넷은 미리 지금 시장 대비해서 약세가 약간 시작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카카오가 지금 시장이 고점으로 막 달리는데 치고 못 나가고 있죠. 네이버도 지금 고점으로 치고 달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도주가 시장보다 약해지기 시작한다. 주도주가 지수보다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 주도주군, 성장주군에 대한 시세 강도 약화에 대한 대비가 일정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밸런스를 주도주 쪽에 그동안은 주도주 몰빵, 뭐 이쪽은 2차 전지, 인터넷, 바이오, 5G 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5G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5개만 하면 된다 그랬죠. 뭐 바이오는 좀 게릴라성이 강하고, 근데 여기에만 포트 집중해서 이제 약간 분산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바닥권 턴어라운드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양상들이 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성장주 쪽은 에이스테크 필드로 이번 주에 5G,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5G 이런 쪽으로 시세 넘어갈 수 있다. 근데 5G는 좀 방어주 포지션이라고 봤는데, 이거 시장지수 강한 자리에서 지금 말미에 시장지수랑 같이 움직여 버려가지고 이제 차후에 5G는 방어 역할은 안 될 거예요. 그냥 오히려 시장 주도 역할을 권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2차 전지랑 같이 지금 과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바이오주는 그냥 종목별인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뭐 삼성바이오 올라오고 셀트리온 약하고, 시젠 떨어지고 뭐 ABL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바이오는 여전히 개별 종목별 건별 움직임 아직은 유효하다. 근데 신용 많다라는 점 계속 체크하시고, 뭐 5일선이나 저는 바이오는 오히려 더더욱 차트 대응해야 된다고 늘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대차 놀랍습니다, 여러분. 현대차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차를 저는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봤는데, 이 현대차를 18만 원까지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수소차 성장 이거는 그냥 구색이고요. 실제로 현대차의 수소차는 아랫돌 빼가지고 위로 올리는 격이기 때문에 기업의 외형 성장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지간 시장에서 유동성이 이쪽으로 이런 정도의 강한 시세를 줬다라는 점은,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식들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제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세, 현대차의 이 첫날의 시세 같은 종목이 지금 많아요. 어디에? 경기 민감 대형주 라인에서. 이쪽 움직임으로 이게 전형적 순환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경기 민감형 순환형 주식들이 뒤로 후퇴할 자리는 별로 없어요. 왜?
주가가 다 4월달 주가 권역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잖아요. 이게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가 여기가 10만 원 아니 10만 원 어디입니까? 10만 원 4월달 주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KB금융이고 은행주금 많이 올라왔죠. 한번 봅시다. 신한지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신한지주가 주가 어디 있다가 오늘 6% 올라왔는데 어디 있다 올라왔습니까? 4월달 주가에 있다가 이제 오늘 첫 상승한 거예요. 한국전력 어디 있어요? 한국전력 4월달 주가, 3월달 주가예요. 뒤로 후퇴할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지수 레벨 자체도 단기적으로 2,400대면은 2,000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지수 20% 올라온 거니까 사실 지수도 좀 실자리에 근접하고 있죠. 그리고 P 밸류가 사실 좀 높아요. 그냥 주가 수치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나 기업 이익의 개선 속도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나 미국 S&P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P 밸류가 지금 역대급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기술적 조정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에서 오히려 내구성이 강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전 돈이 간다고 봐요. 이 양상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딱 시작된 시점이 8월 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8월 달은 저는 과도기적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본격적인 조정에 대한 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 11월이니까 이 시간 좀 남았죠. 그 불확실성이 아직 극대화되는 시점도 아니고 우리 그리고 뭐 공매도 재개도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고 그 9월 달이 약간 과도기적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 과도기적 구간에서 지수가 2,400 넘어갔는데 대형주 쪽으로 순환이 들어온다? 이 순환은 먹을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주도주 오히려 성장 주도주 쪽에 대한 압력만 말씀드렸는데요. 현 시점에서 길게 보면 2주, 짧게 보면 일주일 정도 경기주, 대형주 양상 쪽에 대한 순환매도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이 좀 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예상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좀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랠리 직후에 급락 확률은 낮다. 다시 말해서 2,400 이상 올라왔다고 해서 갑자기 폭락하지 않는다.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쪽에서 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 지수 일단 움직임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종목별 신용장고 같은 거 좀 챙기시고 당분간은 고공권에서 매물 소화를 한 1, 2주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성장 탄력주 오버슈팅 구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챙길 것들 좀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저평가 경기주 탄력적인 바닥 시세들이 좀 진행되는 모습들이 초입이 아닌가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8월 수익 추가적으로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이 오늘 있는데요. 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